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 과일 하나 때문에 심장이 멈추고 혈당이 폭발하고 심지어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60세 이후에는 우리가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어왔던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건강을 잃은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냉장고 속 과일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리고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존 전략임을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껍질이 얇고 즙이 많아서 흡수가 매우 빠른 과일입니다. 작고 귀여운 알맹이지만 시니어에게는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74세 윤미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은 매일 새벽 산책을 하고 혈압약도 잊지 않는 모범 환자였습니다. 식습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사온 싱싱한 포도를 혼자서 거의 한 송이 드셨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몸이 무겁고 목이 마르며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습니다. 머리는 멍하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급격한 혈당 상승이 원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포도는 껍질이 얇아 소화기관에서 곧바로 당이 흡수됩니다. 즉 당분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가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려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되어 이런 상황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분비 능력과 작용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육량도 줄어들어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양의 포도를 먹어도 40대에는 괜찮던 것이 70대에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윤미정 여사님께 저는 포도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첫째, 포도는 식후 2시간 뒤에만 드실 것. 둘째, 한 번에 10알 이하로 제한할 것. 셋째, 가능하다면 사과 반쪽으로 대체할 것.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젤처럼 변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즉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여사님은 이 방법을 3달 동안 꾸준히 지켰습니다. 그 결과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지고 집중력도 살아났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인생의 질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포도가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속도와 양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양을 초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포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포도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좋아하신다면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간과 양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도 냉장고에 포도가 있다면 오늘부터 양을 줄이고 사과로 일부를 바꿔보십시오. 사과는 포도의 달콤함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몸에는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드시는 속도입니다. 포도를 천천히 씹어 삼키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손이 가는 대로 집어먹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과하게 드시게 됩니다. 따라서 작은 접시에 미리 10알만 담아놓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잠깐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포도 섭취 후 혈당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포도를 먹어도 40대 성인보다 평균 혈당 상승폭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1.5배 더 길었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실제 수치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달콤하고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시니어도 먹기 편한 과일입니다. 또한 값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서 아침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믿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79세 정봉권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2개와 토마토 주스 1컵으로 아침을 해결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사를 해보니 고칼륨 혈증이 원인이었습니다. 바나나 1개에는 약 35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 주스 1컵에는 약 5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즉 아침 한 끼에서만 1200mg 가까운 칼륨을 섭취한 셈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칼륨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인 AC 억제제나 ARB 계열을 복용하면 칼륨 배설이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심장 두근거림, 무력감,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 어르신께 바나나는 주 1회 이하로 제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마토 주스 대신 물이나 허브티로 바꾸고 대신 키위를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키위는 칼륨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특히 그린 키위는 섬유질이 많아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는 매일 그린 키위 2개를 먹은 노인들이 변비와 복부 불편감을 유의하게 개선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 방법을 2달 동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몸이 덜 무겁고 숨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바나나를 줄이고 키위로 바꾼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나나는 건강식이라는 공식은 30대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같은 바나나라 해도 총량과 조합을 반드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토마토 주스와 함께가 아니라 따로 매일이 아니라 주 1회 작은 변화들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혹시 바나나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칼륨 수치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포도와 바나나, 이 2 과일만 잘 관리해도 여러분의 혈당과 심장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만 되면 감을 즐겨 드십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특히 잘 익은 홍시는 입안에서 녹는 듯한 맛을 줍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감이 고령층에게는 때로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83세 박인남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가을이 되면 매일 감을 드셨습니다. 아침에도 홍시 하나, 저녁에도 홍시 하나. 달콤한 과일이 삶에 낙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부 통증과 변비가 심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와 장에 단단한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바로 감의 탄닌 성분이 위산과 결합해 만들어진 위석이었습니다. 이 위석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장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환자의 장폐색 원인 중 감 섭취와 관련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감의 문제는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탄닌은 위산과 만나 응고되면서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단백질이나 우유와 함께 먹으면 더 쉽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 역시 탄닌이 위 안에서 오래 머물도록 만들어 위험을 키웁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감은 한 달에 1개 이하로 제한할 것. 둘째, 껍질은 반드시 제거할 것. 셋째, 잘게 잘라 식후 2시간 뒤에만 먹을 것. 넷째, 가능하면 배로 대체할 것. 배는 수분이 풍부하고 부드러우며 장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탄닌이 거의 없어 장폐색 위험이 적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후 감 대신 배를 드셨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이순애 여사님은 남편이 감을 자주 사다 주셔서 가을마다 드셨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다는 증상이 잦았습니다. 제가 감을 줄이고 배로 바꾸도록 권했고 남편분께도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남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실 나도 속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건강한 변화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빨리 찾아옵니다. 여러분, 감은 절대적인 금기 식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공복에 먹지 말 것. 껍질째 먹지 말 것.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포도, 바나나, 감을 다 끊으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포도는 사과로, 바나나는 키위로, 감은 배로 단순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3주면 체감이 시작되고 3개월이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이제 3주 실전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는 반만 바꾸기입니다. 포도, 바나나, 감의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사과, 키위, 배로 채우는 것입니다. 특히 과일은 반드시 식후 2시간 뒤에 하루 한 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둘째 주는 완전 교체입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앞줄에는 안전한 과일만 보이도록 배치하고 위험한 과일은 아예 치워버리십시오. 집에 있으면 결국 먹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주는 습관 고정 주간입니다. 시장에 가기 전 메모장을 작성해 사과, 키위, 배만 적어 두십시오. 외식 자리에서는 과일 후식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시오. 저는 과일은 괜찮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로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루 20분 걷기를 꼭 추가하십시오. 식사 후 걷기 20분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운동을 도와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린 키위 1개를 매일 섭취하는 것도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주 연속 키위를 먹은 노인들이 배변 횟수와 복부 편안함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응급시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를 많이 드신 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식은땀, 심박 상승이 나타나면 즉시 앉아 물을 조금씩 마시며 안정하십시오.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바나나를 과하게 드신 날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팔다리 무력감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나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감을 드신 뒤 3일 이상 변이 막히고 복부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며 통증이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위석이나 장폐색은 절대로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의 자주 하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뇨가 있는데 사과도 조심해야 하나요? 네, 당뇨 환자는 양과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식후 2시간 뒤 사과 반쪽으로 시작하고 혈당계를 활용해 본인에게 맞는 안전선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신장 기능이 약한데 키위를 먹어도 되나요? 대체로 안전하지만 신부전이나 중증 신장질환 환자는 칼륨 제한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감을 너무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배조와 병력이 없고 소화가 무난하다면 한 달에 1개 이하 껍질 제거 잘게 잘라서 식후 2시간 뒤에만 드시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그러나 위 배출 지연이 있는 시니어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번째 질문. 포도 대신 어떤 사과가 좋나요? 국내 품종 중에서는 아오리처럼 당도가 낮고 아삭한 사과가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하는데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바나나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 1회 반개 정도는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매일 그리고 2개 이상씩 드실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거대한 운동이나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덜 먹을 것과 바꿔 먹을 것을 정확히 고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포도의 속도를 사과의 섬유로, 바나나의 칼륨을 키위의 균형으로, 감의 탄닌을 배의 촉촉함으로. 이 세 가지 대체만으로도 3개월 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의 무거움은 가벼움으로, 오후의 졸음은 잔잔한 집중으로, 밤의 뒤척임은 편안한 수면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빠, 걸음걸이가 달라졌네요.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개인의 질환, 복용 중인 약, 신장이나 심장 상태에 따라 권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 신부전, 소화기 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식단을 변경하십시오. 그럼에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냉장고 속 단 3가지 과일을 바꾸는 행동이 여러분의 후반전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냉장고 문을 열고 앞줄에 사과, 키위, 배를 두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선언을 적어주세요. 포도는 사과로, 바나나는 키위로, 감은 배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시청자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